누가 고 이성균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1점 마약 유범 술집 마담 김육봉과 윗집 사는 사기범 박공갈. 김육봉이 일하는 술집에 고 이성균이 찾아오면서 악연이 시작되었고요. 이 차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마신 건 팩트네요. 이 사실을 윗집 사는 사기정과 박씨에게 말한 이 박공갈 씨 머릿속에 협박으로 돈 벌자는 사기꾼 잔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랫집 사는 김육봉 씨에게 몰래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신원을 가린 채 이성균이 뽕한 거 입 막으려면 1억 원 달라고 협박했고요. 이 사실을 김육봉이 고 이성균에게 자신이 협박받고 있으니 돈으로 해결하자면서 1억에 2억을 더 얹어서 3억 원을 요구한 거죠. 어렵게 빌린 3억 원을 김육봉에게 주자이 돈 받고 잠수탄 겁니다. 박공갈이 빡쳤겠죠? 그래서 김육봉에게 연락해서 1억 원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돈은 윗집 사는 박공갈에게 건네줘라 그런 거죠. 협박범이 박공갈임을 눈치챈 김육봉은 박공갈이랑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잠수 모드. 빡친 박공갈이 따로 고 이성균에게 연락해 김육봉이 몇 피했다면서 나도 돈 줘 안 그럼 신고 시전하니 2억 원 부르는 걸 까가서 5천 원으로 퉁친 거죠. 그래도 분이 안 삭혔는지 넣어주고 나 죽자면서 김육봉과 나눴던 녹취록이며 텔레그램 자료를 경찰서에 쏟아부으면서 자폭 테러한 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술에 취해 코로 흡입한 밀가루가 마약인 걸로 오민한 고 이성균. 당연히 음성 결과가 나오자 그 모든 게 김육봉의 세섭인 걸 알게 된 것이고요. 자신은 김육봉과 박공갈의 협박에 의한 희생양이 된 배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죄송함 쏟아지는 대중의 비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광고 및 영화 계약 위약금 등에 의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범죄 하나 없이 세섭에 의한 공갈 협박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고 이성균의 억울함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바닥 인생과는 절대로 얽혀선 안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소서. 2점. 인천경찰서. 그러나 그를 죽음로 몰고 간 것은 단순히 3.5억 원을 뜯어간 김육봉과 박공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은 또 벌면 되는 월드스타입니다. 바베가 보는 부분은 바로 경찰 측의 편향적인 대처 이곡으로 인한 억울함인데요.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리죠. 여러분은 경찰 조사를 받아봤나요? 그것도 죄가 없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상대 측이 세섭시킨 방향대로 경찰이 믿음을 주고 따라가 본 경험 있으신가요? 없다면 공감이 어렵겠지만 바베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요즘은 요장애가 있거나 시골 살거나 학력이 낮거나 사회 소외계층일수록 더욱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증거 하나 없이도 뉴스에 나와서 즙 한번 짜면 눈물이 곧 증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80년대 전대가리가 독재할 때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바베는 대구 최고의 법무법인을 끼고 싸웠어도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하루에만 경찰청, 노동청, 검찰청, 수성구청 위생과 남구청 위생과까지 5군데를 돌아다녔고요. 검사는 믿어주겠지, 판사는 믿어주겠지 싶었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음을 얻지 못한 최상대 측이 원하는 돈을 싹 다 주고 끝냈던 사건의 당사자죠. 그때 바베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에 창문을 다 닫고 잠궜어요. 뛰어내릴 것 같은 충동이 느껴져서요. 식당 3군데를 운영하다가 모두 한 번에 폐업 신고하고 이민을 택해서 두리번거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비행기가 못 뜨는 바람에 거제도 섬으로 피신한 겁니다. 고 이성균의 억울함을 진작에 알아봤고 그런 관련 글을 다른 곳에 열심히 적어서 올렸죠. 이 블로그에는 괜히 조회수 따먹는 사이버레카 소리 듣기 싫어서 좀 조용해진 지금 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공개 수사 요청건을 수차례 거부한 개경찰이죠. 결국 포토라인의 세 번째 석에 하는 망신주기 대처였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결국 마약 음성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인천경찰청은 결국 봉쟁이 술집 마담 말만 듣고는 설마 유명인을 가지고 뻥치겠어라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경찰은 그저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된 거였고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헛다리 짚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입은 피의자를 죽음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 놓고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자기방어 중이죠. 마약 유법 사기꾼 김육봉의 말에만 의존한 수사였고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증거가 전무한 상황인데 공인을 포토라인에 세 번째 세운다는 것은 경찰 특유의 권력 과시였을 뿐. 네가 아무리 유명해봤자 여기선 내가 까라면 까라고식 심리. 3점. 경기신문 등의 언론. 2023년 10월 19일 마약 사건 이니셜 기사가 터졌는데요. 경기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죠. 인천경찰서에서 고이성균 관련 사건 진행 보고서가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누군가에 의해 언론으로 정보가 샌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겨우 내사 수준의 첩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요? 조회수 터지느라 한박 웃음을 지었을 경기신문 기자의 얼굴이 상상되네요. 그리곤 사이버레카부터 해석이성 언론들이 달려들고 그렇게 외도라는 도의적인 책임 외에는 범죄 사실이 없는 고 이성균은 마녀 사냥을 당한 겁니다. 언론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주범들 중 하나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괴로워서요. 밥에는 폰의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모음으로 해놓고 살아간 지 벌써 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억울한 누명이 전국에 퍼져나갈 때 그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싶습니다. 4점. 바닥 인생은 절대 얽히지 마세요. 나의 주머니에 돈 있다는 걸 알게 된 잃을 게 없는 바닥 인생들은요. 무엇이건 해서라도 돈을 뜯어냅니다. 가족이고 뭐고 간해절대 돈 있다는 소리를 내지 마세요. 가족도 포함입니다. 절대 비밀로 하시고 항상 없는 척 살아가야 바닥 인생들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속마음은 따로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바닥 인생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